안녕하세요. 아프리카 스몬패TV입니다. 즐겨찾기 및 업 부탁드립니다. 오랜만에 접속을 했는데 제가 이제 분석을 해드리다가 뭐 댓글들이 많이 이제 달리다 보니까 댓글들을 좀 읽어봤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배당도 뜨지 않은 상태에서 할 때도 있고, 그리고 뭐 결장 정보들이 뜨지 않은 상태에서 할 때도 있는데, 그럴 때 이제 살짝 둘러보기 식으로 좀 이렇게 해드렸었는데, 그걸 보고선 좀 그냥 오피셜이 아니라 그냥 뇌피셜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분이 있어서 저도 나름 좀 생각을 해봤어요. 뭐 당연히 그런 상태에서는 뭐 제가 아는 결장 정보 내에서 알려드리고, 그 외에 뭐 뜬 게 있었다면은 뭐 추가로 알려드리고 했겠지만, 어쨌든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알려드리다 보니까 뭐 정보가 부족했을 수도 있고, 뭐 그리고 뭐 어쨌든 아무것도 없는,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는 당연히 뇌피셜일 수밖에 없는 거니까, 저는 그래서 좀 이제 방송에 대한 부분을 뭐 컨셉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, 그냥 말 그대로 뇌피셜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물론 그 뇌피셜도 저의 뭐 이런 지식과 경험과 정보와 그런 것들이 취합된 뇌피셜이기 때문에 뭐 크게 오피셜이든 뇌피셜이든 크게 다르진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어쨌든 추천드리는 거는 저의 생각을 추천드리는 거지 다른 추천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. 그냥 뭐 제가 정보 없이 그냥 드리더라도 어쨌든 구독자분들께서는, 시청자분들께서는, 여러분들께서는 저의 정보를 보고 참고를 하려고 들어오시는 거니까, 저는 그거에 뭐 연연하지 않고 좀 뭐 생각을 좀 많이 해봤는데, 그냥 뇌피셜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는 생각을 하기로 했어요. 그래서 이제는 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여러분들을 위해서, 여러분들의 적중을 위해서 더 노력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뭐 보지 말라고 하면 되니까, 뭐 오늘도 역시나 뭐 배당 뜨지 않은 상태에서, 결정 정보 그렇게 뜨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해 보고요. 뭐 이렇게 하고선 또 내일 시작하기 전에 또 분석을 뭐 해드릴 수 있으면 해드리고, 그게 안 된다면은 뭐 일단 그 전에 해드렸던 내용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방송 컨셉은 지금이랑 비슷하게 갈게요. 지금이랑 비슷하게 가고, 어쨌든 뭐 적중을 해서 보여드리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분석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21회차 시작하겠습니다. 메넨글라 슈투르가르트
슈투트가르트가라고 쓸게요. 자, 이 경기 일단 메넨글라에서는 직전에 바이에른한테 6대 0으로 메넨글라가 이제 발렸죠. 완전히 발려버렸는데 슈투트가르트는 그래도 조금 뭐 아우크스부르크한테 좀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라이프치히한테는 2대 0, 볼프스한테는 3대 1 이렇게 지금 계속 지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. 메넨글라도 좀 작년처럼은 좀 못하고 있고 좀 아쉬운 부분들을 많이 보여주고는 있는데 그래도 지금 바이에른한테 발렸던 모습들을 안 보여주려고 슈투트가르트한테 좀 강한 어필을 그리고 유로파 가기 위해서 좀 열심히 뛸 것으로 보이긴 해요. 그리고 슈투트가르트 쪽에 지금 결장이 키퍼 주전 키퍼가 등 부상 때문에 지금 결장 의심으로 떠 있는 것 같고 지금 와만키투카 선수가 결장으로 빠질 것으로 보여요. 그리고 쿨리발리랑 곤잘레스 선수가 지금 공격진들이 좀 무너진 상태거든요. 슈투트가르트가. 그래서 이 경기는 그래도 메넨글라의 승리 쪽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. 이 경기 주력은 주력이라고 했을 때 저는 이 경기는 부주력 주력 다 승 쪽으로 보이고 있습니다. 자, 다음 경기 레버쿠젠 유베를린, 그냥 유베를린이라고 쓸게요. 네. 자, 레버쿠젠과 유베를린. 지금 레버쿠젠이 지금 6위에 랭크되어 있고 유베를린 8위에 지금 있거든요. 근데 뭐 승점은 거의 한 5점 차이가 나고 있는데 뭐 여차하면은 뭐 메넨글라한테도 뺏길 위험에 있고 지금 뭐 유베를린도 바짝 쫓아가고 있는 입장이고 이게 확실히 작년까지만 해도 레버쿠젠이 훨씬 우위를 점하고 있었는데 올해 들어서 레버쿠젠이 좀 많이 못하고 있죠. 그리고 결장도 좀 어느 정도 보이긴 해요. 지금 수비수 델리 싱카벤 선수랑 뭐 라스벤더 선수랑 포수멘사 그리고 아리아스 그리고 미드필더 쪽에는 바움바틀링거랑 공격수 쪽에 알라이오 선수가 지금 결장으로 보이고요. 슈투트가르트도 결장이 꽤 많죠. 지금 공격진들이 좀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고 미드필더 쪽에 프레멜 선수랑 그리고 공격 테오헤르트랑 아워니 그리고 베커 선수 세랄도 베커 선수가 지금 결장으로 빠질 예정으로 보입니다. 지금 공격진이 좀 많이 빠질 것 같아서 레버에 비해서는 유베를린이 좀 공격이 많이 약해졌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만약에 간다면은 유베를린이 이 정도로 지금 공격이 많이 약해져 있으면은 좀 수비 위주로 갈 것으로 좀 보이긴 하거든요. 근데 유베를린의 수비력이 마음 먹고 하면은 좀 수비 괜찮아요. 수비 괜찮고 레버쿠젠이 유베를린이 마음 먹고 수비를 한다고 하면은 뚫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서 저는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좀 주력은 무승부 쪽으로 보고 있어요. 무승부 쪽으로 보고 레버쿠젠이 좀 자주
부러뜨리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서. 근데 레버쿠젠과 유베를린 경기는 무승부가 잘 나진 않거든요. 잘 나진 않아요. 그래서 저는 레버쿠젠이 좀 이길 거라고는 보이긴 하지만 좀 닥치고 막는 수비가 좀 강한 팀한테는 레버쿠젠이 뚫지는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부주력은 승무 쪽으로 보고, 저는 주력은 무 쪽이 좀 더 강한데 그래도 레버쿠젠 승 쪽으로 좀 많이 더 보이긴 있어요. 자, 다음 경기 헤르타 베를린하고 켈른 경기. 자, 헤르타 베를린과 켈른 경기는 지금 켈른이 이제 또 강등 버프가 나올 때가 됐고, 헤르타 베를린도 여차하면은 강등권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지금 둘 다 죽수고 해야 되는 때예요. 근데 지금 헤르타 베를린은 그나마 조금 무승부와 승리를 조금씩 챙기고 있는 입장이고, 그에 비해서 켈른은 지금 뭐 챙기고 뭐가 아니라 어떻게든 좀 살아남아야 하는 상황이라서 최대한 열심히 하겠지만, 지금의 켈린한테 결장이 이렇게 많은 헤르타 베를린이 골을 넣을 수 있을까? 저는 못 넣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, 이거는 저는 무패 쪽으로 보고요. 켈른이 진짜 역배 잘나는 팀이거든요. 역배 잘나는 팀이라 저는 이 경기는 부주력은 그냥 승무패 들고 가고, 주력은 저는 이 경기는 무승부가 보여요. 무승부가 보이기 때문에 주력은 무승부를 가지고 가겠습니다. 자, 다음 경기 아우크스부르크 브레멘 경기. 지난번 브레멘이 레버쿠젠하고 경기에서 무승부를 캤고, 그 전에 라이프치히한테 무승부를 캤어요. 지금 브레멘의 수비력은 다 막을 수 있다, 누구든 와봐라 라는 식으로 지금 땡기고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아우크스부르크가 브레멘의 수비를 뚫어낼 수 있을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, 아우크스도 지금 뭐 공격이 그렇게 막 잘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 이 경기는 무패 쪽으로 부주력을 가져가도록 하고요. 주력은 역시나 브레멘은 무기 때문에 무를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음 경기 아르미니 호펜하임 경기. 자, 아르미니와 호펜하임 경기. 호펜하임이 요 앞전에 샬케를 이기고 왔어요. 샬케를 이기고 왔고, 좀 일정상 아르미니가 경기 뛴지 지금 뭐 며칠 안 됐고, 그나마 호펜하임은 경기를 뛴지 뭐 거의 한 이때 경기를 하자면은 거의 한 일주일 만에 경기를 하는 거거든요. 그래도 호펜하임의 성적이 뭐 나쁘지 않고 있고, 뭐 크게
흐로닝언이요? 흐로닝언 흐로닝언? 흐로닝언은 지금 승무패 경기에 없어서 언제 하는 거죠? 아, 오늘 거 끝난 거죠? 지금 이건 토요일 거 승무패 경기 하고 있어서. 흐로닝언 경기 시작했죠? 알크마르. 와, 아인트호벤은 뭐 벌써 3대 0이네요. 흐로닝언 그냥 잠깐 볼까요? 지금 뭐 해외 배당 쪽은 지금 흐로닝언 쪽으로 좀 몰리고 있는 느낌인데, 이거 배당 되게 낮았었죠. 알크마르 배당 몇이었지? 좀 1.4 정도 받았던 것 같은데, 알크. 뭐 이미 시작한 경기라 뭐 분석은 의미는 없지만, 만약에 시작 안 했을 때 베팅한다고 했었으면 저는 알크 쪽으로 갔을 것 같아요. 알크 쪽으로 봤을 것 같아요. 자, 호펜하임 이어서 하겠습니다. 자, 호펜하임이 지금 뭐 보이지 않는 결장들이 많이 있어요. 보이지 않는 결장들이 많이 있어서 조금 뭐 불안해 보이기도 하는데, 아르미니도 강등 버프가 뜰 때가 된 팀이라 이 경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경기로 볼 수도 있어요. 근데 지금의 호펜하임이 아르미니한테 지지는 않을 것 같고, 과연 이제 강등 버프가 뜨느냐 안 뜨느냐 이제 그 차이일 것 같은데, 아르미니의 뭐 결장은 따로 없으니까 뭐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호펜하임 승리 쪽으로, 그래서 패 5번은 패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. 다음 경기 마인츠 05 도르트문트. 자, 마인츠 05와 도르트문트가 이제 오늘 이따가 새벽에 라이프치히랑 경기가 있어요. 라이프치히랑 경기가 있어서 내일 경기를 치르고 4일 뒤에, 거의 뭐 3일 뒤라고 봐야 되겠죠. 3일 뒤에 또 경기를 치러야 하는 입장이라 조금 체력적 부담이 있을 걸로 보이고, 마인츠 05도 예전처럼 꼴등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지금 좀 중위권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인츠 05가 도르트문트한테 특히나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준 적이 많이 있어요. 강한 모습을 많이 보여준 적이 많이 있어서 돌문을 상대하는 방법을 좀 안다? 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, 지금의 마인츠 05는 굉장히 좀 경기력이 올라와 있는 상태라서 저는 이 경기 역배도 충분히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, 저는 부주력 이 경기는 승무패 다 가지고 가는데, 주력을 승쪽으로 가지고 가서 약간 좀 승무 사이드, 승이나 무 사이드 쪽으로 좀 보이는 경기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마인츠가 최근에 바이미넨도 이기고 베를린과 이프랑크도 물을 캐는 저력을 보여줬는데, 마인츠가 약간 이런 게 있어요. 좀 이거는 무조건 진다 싶을 때 이겨내는. 그래서 저는 이건 승무패 다 보이고, 이럴 때 뜨는 역배가 마인츠 05.
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. 자, 알라베스, 그라나다. 자, 알라베스와 그라나다. 그라나다는 오늘 이따 새벽에 비아레알과 경기가 있고, 알라베스가 지금 뭐 그라나다를 이긴 적이 거의 없어요. 지금 4승 1패, 역대 전적은 4승 1패 정도로 돼 있고 그렇긴 한데, 알라베스는 이제 슬슬 강등권에 진입하기 때문에 또 강등 버프가 또 발생하기 시작할 것 같고, 그라나다는 최근 경기력이 너무 좋진 않아요. 너무 좋지 않고, 더군다나 이제 이따 새벽에 비아레알과의 경기도 잡혀 있기 때문에 그라나다가 지금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할 만한 상태는 아니에요. 지금 뭐 투표 수도 거의 뭐 비슷하다시피 지금 한 상태인데, 뭐 이런 경기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뭐 승무패 다 보인다라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경기고, 그라나다가 약간 강팀한테 좀 비비는 그런 경기를 하는 팀이라고 좀 보이고요. 알라베스도 마찬가지로 좀 강팀한테 좀 비비는 그런 경기를 펼치는 느낌의 팀이에요.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체력적으로 더 어려운 그라나다 쪽이 좀 더 힘든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고, 만약에 간다면은 알라베스 승까지는 가진 않을 것 같고, 저는 이거는 이제 무패 쪽으로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경기이고요. 이 경기는 저는 무승부 쪽이 좀 더 끌리는 그런 경기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음 경기 베티스 우에스카. 베티스도 오늘 경기 있죠. 이따가 경기가 있고, 오늘 결과에 따라서 또 순위가 크게 변동을 하느냐 마느냐가 있고, 우에스카는 지금 강등권, 뭐 바야돌리가 오늘 이기면은 또 올라오기 때문에, 오늘 비아레알이랑 바야돌리죠. 오늘 또 비아레알한테 이기면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야돌리도 좀 분명히 미친 듯이 할 거고, 우에스카도 미친 듯이 할 거예요. 근데 베티스가 요즘에 좀 컨디션이 나쁘진 않아요. 뭐 베티스도 무승부 많이 캐는 팀이거든요. 원래 무승부 많이 캐는 팀이 무승부를 캐고 있으면 나쁘지 않은 거예요. 무승부를 캐는 팀이 지거나 이기거나 하면은 이길 땐 진짜 잘하고 있는 거고, 질 때는 엄청 못하고 있는 거죠, 당연히. 근데 베티스는 무승부 잘 캐는 팀이니까 지금 베티스가 베티스 하고 있는 거예요. 거기에서 그라나다를 또 2대1로 이겨줬는데, 솔직히 그라나다 지금 크게 분위기 좋지 않은 이 팀을 2대1로 이긴 거는 조금 좀 애매하다고 생각을 하고, 우에스카도 지금은 그래도 뭐 빌바오도 잡고 올라오면서 지금 다시 기사회생 하고 있다고 보여요. 이 경기는 저는 베티스가 원정이었으면은 무승부 볼 수 있을 거다라고 볼 텐데, 지금의 베티스는 홈이기 때문에 좀 더 우에스카보다 유리한 쪽으로 보이고요.
우에스카가 원정일 때 그렇게 잘 하진 못하기 때문에 저는 안녕하세요 주혜님, 주혜 장원희님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 경기는 베티스의 승 쪽으로, 부주력은 승무까지 가져갈게요. 무까지 가져가고 주력은 승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음 경기 헤타페 레반테 경기. 자, 헤타페와 레반테가 만나면 뭐다? 무다. 이건 뭐 보지 않고 무죠. 일단 무 찍고 보고 그 다음 분석을 들어가는 거예요. 무타페와 무반테는 일단 무 찍고 들어가요. 일단 무 찍고 들어가고, 지금은 뭐 결장 정보가 따로 뜨진 않았는데 진짜 이거는 결장 누구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것처럼 보여요. 레반테가 지금 경기력이 올라왔죠. 바르셀로나를 3대3으로 비겼어요. 3대3으로 비겼고, 알라베스한테 2대2로 비겼는데, 알라베스한테는 비길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비기면서 좀 아쉬운 경기를 펼쳤다고 좀 보고, 레반테가 그래도 좀 앞서 나가다가 2대1로 전반에 앞서 나가다가 알라베스한테 한 골 먹히면서 무승부를 했는데, 솔직히 경기력 자체는 알라베스한테 좀 뒤졌다고 좀 생각을 해요, 개인적인 입장에서는. 근데 바르셀로나한테는 그래도 전반에 2대0으로 발리다가 후반에 3점을 내리꽂으면서 무승부를 했거든요. 이게 레반테 경기력이 좋아진 건지 바르셀로나가 좀 후반 들어서 이겼다 하고선 좀 해이해진 건지는 좀 제가 경기 자체는 보진 않아서 좀 애매하긴 한데, 그래도 바르샤가 레반테한테 물을 캤다는 거는 레반테가 경기력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모습이 좀 보이고, 헤타페는 무승부는 캘 수 있지만 골은 잘 못 넣는 팀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뭐 당연히 무승부, 부주력 무승부 가지고 가고요. 레반테 현재 경기력상 레반테 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서 이 경기는 저는 무패 쪽으로 들어가고요. 저는 주력은 패 쪽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경기 카디스와 엘체 경기. 자, 카디스가 은근히 지금 좀 올라가고 있어요. 카디스가 지금 거의 뭐 중위권 12위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데 저는 이게 맞나 싶어요. 지금 그 위에 올라가야 되는 팀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은데 카디스가 중위권까지 올라오다니, 이런. 자, 엘체랑 보면은 그렇게 수준 차이가 나진 않고, 단 엘체가 조금 더 패배가 많았을 뿐 둘의 차이는 크게 없어요. 현재는 한 3, 4년 전만 해도 카디스가 엘체한테는 그래도 좀 카디스가 이겨먹는 그런 경기들을 했었는데, 지금의 카디스와 엘체는 큰 차이는 없고, 뭐 미세한 차이를 두자면은 카디스가 최근에 좀 지지 않는 경기들 위주로 했다라는 거, 그거 밖에는 보이지 않고, 저는 이 두 팀은 뭐 그대로 무승부가 보이고요. 당연히 카디스는 현재 뭐 순위권 상
카디스가 좀 더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긴 한데, 지금 엘체는 수비도 안 되고 공격도 안 돼요. 단 하나 조금 hen무 정도는 하고 있다는 거, 그게 조금은 좀 안심이 되는 부분이라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승무 쪽으로, 부주력 승무 쪽으로 가지고 가고요. 솔직히 이 경기 좀 무승부가 많이 보이긴 하는데, 저는 둘 다 골을 못 넣을 것 같아서 무승부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경기 소시랑 바야돌리 경기. 자, 소시랑 바야돌리 경기고요. 소시가 이제는 또 이겨주면서 올라가야 되는 시점이에요. 안 그러면 베티스나 비아레알한테 잡아먹혀서 유로파 진출을 못하게 생겼어요. 그런데 바야돌리는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팀이죠. 근데 요번에 비아랑 경기가 있기 때문에 비아랑 끝나고선 바로 또 소시랑 해야 되는 입장이라 지금 14일, 3일 만에 또 경기를 해야 돼요. 바야돌리가 되게 지금 일정상 조금 빡신 일정을 가지고 갈 거고, 소시는 그나마 하루, 물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한테 지긴 했지만 그래도 하루 정도 더 여유가 있는 상태고, 소시에다는 그래도 순위권 유지를 위해서 강팀들한테도 그래도 한 점 차 정도씩으로밖에 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바야돌리한테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이 경기는 그냥 승 쪽으로 가고요. 단 하나, 비아레알한테 터질지 소시에다한테 터질지 강등 버프가 둘 중에 하나 누구한테 터질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, 이 경기가 좀 무서운 게 그동안 소시가 바야한테 물을 많이 캤어요. 물을 많이 캐는 경기들을 해왔어서 이 경기 그냥 마냥 주력 승으로만 갈 게 아니라 승무 사이드 봐줘야 되는 그런 경기로 보입니다. 자, 다음 경기 발렌시아 에이바르 경기. 자, 발렌시아가 이번 시즌 완전히 그냥 망했고, 에이바르 또한 망했고. 근데 에이바르의 한 가지 그나마 좀 다행인 거는 그래도 2연승 중이라는 거. 물론 헤타페와 알라베스를 상대로 그렇지만 에이바르는 발렌시아한테 그래도 좀 에이바르가 훨씬 유리한 경기들을 펼친 적이 많아요. 그래서 이 기세를 몰아서 에이바르가 또 승리를 펼칠 수 있는 그런 경기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솔직히 저는 승패가 다 보이거든요. 승패가 다 보이는데 저는 주력은 이 경기는 역배나 무를 좀 가져갈 만할 것 같아요. 저는 무승부가 좀 더 보이긴 하는데, 에이바르가 예전만큼의 경기력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현재의 경기력을 보여주는 거라서 12번 경기는 저는 무로 볼게요. 무로 보고 이 경기는 승패 다 보이는데 무승부 쪽이 좀 더 강한. 자,
비아레알과 세비야 경기. 자, 세비야는 언제나 지지 않는 경기들을 하고 있고 수비도 굉장히 짠물 수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아레알이 세비야한테 비빌 수 있을지. 세비야는 지금 꾸역꾸역 승을 챙기고 있거든요. 뭐 발렌시아한테 어제 경기에서 비록 한 골밖에 넣진 못했지만 세비야가 그래도 꾸역꾸역 잘 해주고 있어요. 뭐 비아레알도 못하고 있다라는 건 아니지만 뭐 지금 비아레알은 유로파까지 막 뛰고 있는 중이어서 굉장히 체력적 부담도 있을 거고 그래서 더 힘들 건데 어쨌든 비아레알은 오늘 이제 내일 새벽 경기도 뛰어야 되고 지금 이날 강팀 세비야와의 경기도 펼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일정이 빡빡한 상태예요.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패 주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패 주력합니다. 자, 다음 라이프치 볼프스. 자, 라이프치가 오늘 컵 경기 결승전이 있죠. 결승전이기 때문에 돌문과 피 터지는 싸움을 할 거예요. 피 터지는 싸움을 할 건데 일찌감치 좀 포기를 하느냐 아니면은 끝까지 라이프치히와 힘들게 싸움하고 다음 일정을 그냥 좀 무시를 하느냐 그게 좀 관건일 것 같은데 어쨌든 라이프치히도 돌문을 약간 라이벌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있는 힘껏 뛸 거예요. 있는 힘껏 뛸 건데 라이프치히가 있는 힘껏 뛴 상태에서 볼프스랑 또 경기를 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체력이 남아나질 않을 거고 지금 볼프스는 뭐 결장이라든지 그런 게 딱히 없기 때문에 자, 승무패 마지막 경기는 저는 무패 쪽으로 보고요. 저는 볼프스부르크의 승리 14번 패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14경기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. 만약에 못 보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유튜브 축구분석TV 이렇게 올려놓을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오늘은 방송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